자, 정청래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요. 2017년 대선에서 참패를 하면서 패족이라고 자처했던 친노들을 2010년경부터 천만, 국민의 명령 이래가지고 이 문성근 씨가 설설 다니면서 길거리에서부터 친노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하반기쯤 되니까 문재인 이 전 대표가 이 운명이라는 책을 내고 또 대선에 대한 이 한마디로 이 몸을 풀기 시작했고요. 2011년 말에 갑자기 무슨 당이 하나 만들어지더니만 곧바로 민주당과 통합을 해서 민주당을 먹어버리고 한명숙 씨가 대표를 해서 4월 총선을 치렀고요. 4월 총선에 예상외로 참패를 하고도 졌죠. 참패를 하고도 참패라고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졌습니다. 이길 거라 봤는데 한명숙 씨만 퇴정을 하고 문성근 씨가 대표 대행까지 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해찬 대표 체제 하에서 결국 문재인 씨를 또 대선 후보로 만들었고 또 졌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김한길 체제가 이 문희상 비대위를 거쳐서 있다가 안철수를 끌어들여서 겨우 버티다가 이 보궐선거에서 졌다고 재작년 7월입니까? 둘 다 쫓겨나고는 다시 문희상 비대위를 거쳐서 문재인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최근에 싱크탱크를 만들고 재단을 만들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요. 이러는데 항상 대선 무렵 1, 2년 전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력한 친노의 치어리더들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는 낙곰수가 대단했죠. 팟캐스트로요. 그때 누굽니까? 정봉주, 주진우, 김어준, 김용민 등 이런 사람입니다. 그 중에 김용민은 2012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과거에 막말이 드러나서 나머지 서울지역 의원들을 떨어뜨리는데도 큰 역할을 해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은 한때 또 조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청래 출판 기념회에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한마디씩을 했습니다. 그 말 중에 아주 똑살스러운 말도 있었고요. 때가 되면 연어가 돌아오듯이 회귀하듯이 이분들은 항상 대선철만 되면 회귀를 합니다. 그리고 대선이 지고 나면 좀 사라져서 또 조용히 살다가 나타납니다. 때만 되면 나타나는 각설이도 아니고 이분들이요. 한마디로 장만 서면 열리는데 과거에 시골장에 보면 항상 이렇게 엿을 가지고 춤을 추는 각설이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4년 전에 왔던 각설이 때가 되니까 또 왔습니다. 자, 이분들이 지난 15일 정청래 의원 한때 최고위원까지 했고 투표로서는 최고위원 중에 1등도 했고 막말이 많다 이래서 김종인 전 대표가 공천을 날렸죠. 자, 그런데 문재인 대표와 이런 친노의 치어리들 맹계남 문성근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낙곰수 4인방 그 다음에 정청래 이런 사람들 요즘 김갑수 씨도 거기 포함됩니다만 도대체 이 친노의 핵심적인 프로파간다라 해야 됩니까? 이론이란 건 별거 없으니까 선동가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대표는 좋을까 싫을까요? 문재인 대표는 안 갔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안 갔어요. 그럼 안 갔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관계가 없어진 거냐? 아닙니다. 저는 배드캅, 굿캅 역할을 분리해서 대신 수행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친노를 결집시키고 또 문재인 대표에 저항하는 당내 세력을 차단해서 죽이고 또 노무현 정신이라는 하에서 문재인을 제2의 노무현으로 만드는 부분에서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야권 통합을 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이번에 보면 절대로 여기에 통합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죠.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습니까? 영리하고 그것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이걸 통합으로 끌어내든 완전히 죽여버리든 또 박지원이나 동교동에 대해서 또 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점잖은 문재인 대표나 거기에 핵심 측근들이나 지금 더민주 의원들이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필요하고요. 이 사람들은 전위대 홍위병으로서 문재인 전 대표를 위한 이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독설가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겁니다. 그럼 문재인 대표는 자기는 약간 우클릭하고 좋은 말하고 다니고 국민 성장 이야기하고 경제 정의 이야기하고 다니고
성장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중도 일부 보수 표도 얻고, 이 사람들은 나가서 가장 앞장을 서서 문재인 대표의 방해되는 세력들을 공격하고 정권을 공격하면서 한마디로 고정적인 친노 지지층을 다 단단하게 뭉쳐서 이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선을 가는데 방해물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선봉 전위대 뱅가드라고 그럽니까?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봉주 의원은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대통령 될 분도 있고 감옥에 갈 분도 있다. 파란집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고 삼성동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다. 자, 이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마치고 삼성동으로 가면 감옥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정 전 의원은 모두가 제 마음을 잃는 독심술사들인가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말 뭔 말인지 잘 알죠? 이런 이야기죠. 자, 김갑수 씨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국가정보원장이 작살낼 놈들을 작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아이고 무서워라. 저도 작살 날 놈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방송국에서 몇 번 봤으니 봐줄라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선에 있을까란 것이면서 대선 전에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유도될 수도 있고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생각하기는 싫지만은 유력한 후보의 암살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 모두 엄청난 인명살상 각오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제어하는 요원으로 모두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내년 대선을 이길 수 있다. 자, 내년 대선 전에 정권 안 넘겨주려고 한마디로 군이나 무력이 충돌을 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암살할 수 있다거나 한마디로 폭력으로 파시오 독재 체제로 회귀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유신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양반 왜 이러십니까? 그날 흥분했습니까? 아니 이런 말을 더 열심히 하십시오. 자, 그런데 추미애 현 대표도 또 그 자리에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로 말할 것 같으면 총선 때 열린우리당에 안 가고 새천년 민주당에 남아서 총선 반대에 앞장섰다가 3보, 1보, 3배를 하고 그 뒤로 참 정치판에서 한참 멀어지기도 했고 개고생을 당한 끝에 친노의 비를 맞추어서 오늘날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노, 장외 그룹 이 사람들이 사실상 자기들은 내가 당대표는 아니지만 당의 최고위는 아니지만 장외 실세다라고 하는 완장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찍히면 또 혼날까봐 가서 열심히 좋은 말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든 일주일 단식하고 사내 중례하는데 정청래 의원은 24일 단식하고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용민은 3위 공갈인 박근혜입니다. 우병우가 기소하고 조지면 되니까 친박 진돗개들 보지 않았었어요. 이랬고요. 정청래 의원의 책이 국회의원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국회의원들은 우리 똘만이다. 장외에 있는 우리가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힘이 세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의원 한 석도 없던 이 장외에 유시민의 개혁당을 일컬어서 당신 때문에 됐다. 노사모 때문에 됐다 했지. 자기 당의 국회의원을 별로 이렇게 치지 않았고 그때만 해도 한마디로 노사모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완장을 찬 채 역사 발전과 민주개혁의 선봉장에 섰다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해방구를 만들어준 거죠. 마음속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난무하는 것을 보고 이제 때가 또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더 있어서요. 누구보다 가슴 뜨거운 정치인 정청래가 쓴 재미있는 책 국회의원 사용법, 국가와 국민, 민족과 통일에 대한 피 끓는 가슴 없이 기득권과 사익만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득세하는 현실에서 좋은 정치인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일독을 권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는 가지 않았지만은 사실상 마음은 거기가 있었죠. 이 사람들의 힘을 너무나 잘 알았다고 보고 이 사람들한테 찍히면 본인도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는 걸 알 겁니다. 추미애 대표는 정청래를 공천 배제하는 데 대해서 훌륭한 작가를 배출하기 위한 김종인의 탁견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 업무가 있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자, 출판 기념회를 빙자해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들이 다시 모여서
막말 파티를 하면서 이제 몸을 풀었습니다. 몸을 푸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이 푼 몸, 아니 푼 입을 가지고 이제 내년까지 해댈 건데요. 여기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보수 진영의 부패입니다. 그리고 스캔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이 사람들 하나를 어쩌지 못하고 이 사람들의 팟캐스트가 수백만 명에게 회자될 때 이명박 대통령에 관련된 각종 약점들이나 말이 크게 바탕이 되었습니다. 자, 최순실이나 우병우 문제, 최순실 딸 문제가 이들에게 얼마나 씹혀서 대중에 회자될 것인가. 대중은요, 그렇게 현명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층을 씹어 돌리면서 조롱하는 문제를 과거에 보면 광대가 그런 역할을 했지 않았습니까? 칼을 쓰고 양반이나 임금, 귀족들을 조롱하는 부분을 시장판의 대중들은 즐기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왼쪽 정치판의 광대들입니다. 이 광대들이 지금 앞으로 씹어 돌릴 소재를 애초에 없애야 될 건데 그들한테 자꾸 입을 풀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